미국과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랑? 예. 아니 미국이 거의 세웠다시피 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랑 전쟁했어요? 전쟁했어요. 그렇게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 1989년 89년? 12월 20일 날 시작해서 90년 1월 31일 날 했으니까 한 40일. 한 30몇 년 전에, 그렇죠. 33년 전에 파나마 미국 전쟁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파나마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냥 파나마 무슨 뭐 쿠데타 진압 이런 거가 아니고. 미국이 쳐들어간 거죠. 이라크 전쟁처럼.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동원됐던 장비들 보면 이제 아파치 헬기가 처음으로 실전 데뷔를 했고. 여기에서? 그다음에 지금은 퇴역했지만 세계 최초의 스텔스 공격기라고는 F-117. 공격기도 이제 처음으로 데뷔한 것이 여기였죠. 그래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로 또 떠나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파나마 이제 파나마 했는데, 끝 인사드렸죠? 했는데 아차차? 까먹고 있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추가로 파나마 이야기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파나마. 파나마 뭐 운하 얘기도 했고요. 그렇죠. 독립 이야기도 했고. 독립 이야기 했고요. 다 한 것 같은데. 파나마가 또 미국과 전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랑? 미국이랑 전쟁을 벌인 나라들이 이제 몇 나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꼽아보면 파나마도 들어가요. 아니 미국이 거의 세웠다시피 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이랑 전쟁했어요? 전쟁했어요. 그렇게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에요. 1989년. 89년? 89년 12월 20일 날 시작해서 90년 1월 31일 날 했으니까 한 40일. 한 30몇 년 전에, 33년 전에. 이제 우리 88 올림픽 막 끝나고. 89년에 파나마 미국 전쟁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파나마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냥 파나마 무슨 뭐 쿠데타 진압 이런 거가 아니고. 미국이 쳐들어간 거죠. 이라크 전쟁처럼.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동원됐던 장비들 보면 이제 아파치 헬기가 처음으로 실전 데뷔를 했고. 여기에서? 그다음에 지금은 퇴역했지만 세계 최초의 스텔스 공격기라고는 F-117. 공격기도 이제 처음으로 데뷔한 것이 이제 여기였죠. 그래요? 이게 누구랑 싸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파나마 군이랑 이제 미군이랑 싸운 거예요. 파나마 정부 사람들은 다 미국의 이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런 세력일 텐데 미국이랑 되게 친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미국과 되게 복잡다단한 관계에 있던 노리에가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데요. 노리에가라는 이제 실권자, 실제 배후 통치자를 이제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파나마에 일단 대통령은 형식으로 있죠.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그 배후에 있는 노리에가라는 이제 실권자. 실질적인 통치자를 이제 미국이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라크에 쳐들어갔을 때 이유가 후세인 잡아가려고 쳐들어갔던 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똑같은 거죠. 그 전에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비슷한 일을 했던 거죠. 보면. 그래요? 89년에. 노리에가는 뭐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이제 뭐 파나마를 지배했던 사람이다. 그래요? 군인인데. 군인인데. 호수아비 대통령 세워놓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뭐 쭉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1968년에 파나마에서 쿠데타가 이제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참가를 합니다. 넘버 2로서. 노리에가 2인자 정도로 그 참가를 했고, 그래서 쿠데타에 성공을 한 다음에는 이제 정보 당국의 수장이 됩니다. 정보 당국. 뭐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 미국으로 따지면 CIA 국장 같은 이제 지위를. 이런 사람들이 실권이 있네. 그렇죠. 정보를 줘야. 정보를 줘야 돈도 벌고. 그러네요. 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정보 책임자로 있다가 1981년에 이제 쿠데타에 성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던 토리오스라는 이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이 이 실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전형적인 정치군인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되게 복잡한 이 캐릭터예요. 이 노리에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히 파나마 군인인데 꽤 오랫동안 CIA의 이제 중요한 정보원으로 또 CIA? 미국 중앙정보부 CIA의 중요한 이제 정보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끈앞풀. 그렇죠. 미국의 끈앞풀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제 마약 중남미에서 요즘에는 뭐 정말 뭐 너무나 다 잘 알지만 그 198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던 그 마약과 관련된 거래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던 게 이 노리에가입니다.
마약 거래도 손을 마약 거래도 했고 미국의 정보도 팔고. 도대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도대체 뭐냐,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리에가가 그러면 언제부터 CIA랑 같이 일을 했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제일 확실한 거는 돈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때부터 일을 한 거겠죠. 무상으로 일하진 않았을 그건 테니까. 뭐 빼박이죠. 예. 그래서 CIA에서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해보면 1971년부터 네. 이 노리에가한테 급여를 지급했던. CIA가 예. 그럼 뭐 이때 확실하네.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파나마 중앙정보부의 수장으로 근무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또 미국 CIA에 또 이 같이 근무하는 어떻게 보면 투잡? 예. 파나마 정부로부터 월급도 받고 그렇죠. CIA에서 또 월급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받았냐 그러면 당시 기준으로 한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뭐 감은 잘 안 옵니다만 하여튼 꽤 큰 금액인 것 같은데. 크죠. 상당히 크죠. 그죠? 예, 그 당시 지금도 10만 달러면은 작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몇십 년 전이에요. 몇 억인데. 50년 전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1970년대 중반에 서울의 웬만한 단독주택들 뭐 한 60평에서 80평 정도 되는 게 한 12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던 시절이니까 그 당시 이제 억이라는 단위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CIA랑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이제 파나마라는 지역이 예전부터 이 중미, 남미를 연결하는 핵심 포스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각국의 정보들,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이 신경 쓰고 있던 쿠바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취합해서 미국에 넘겨주는. 네.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고 미국 CIA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이잖아요. 정보기관인데 여러 곳에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활동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 필요한 돈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은 미국 정부에서 알아서 잘 해야죠. 근데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 통제를 받잖아요. 일정 부분 용납이 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뭘 또 만들어야 돼요? 자체적으로 조달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한다는 것들은 어떻든 간에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네. 그 돈 그대로 쓰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깨끗이 빨아야죠. 세탁을 또. 그렇죠. 그 돈 세탁을 하는데 마약 조직을 CIA가 활용을 했는데 그거를 어레인지 해주고 주선해줬던 사람이 노리에가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람이네, CIA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그 마약 단속국 DEA라고 하는 예, 여기에서 보면은 야, 파나마에서 뭔가 포스트가 있는데 가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해보려고 그러면 도청. 위에서 막혀. 갑자기 CIA 정보원이 나타나서 너 여기 왜 오냐? 여기 우리 나와버린데 가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치외 법권처럼 놔뒀던 거죠 보면은. 약간 영화 같은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리에가는 주로 쿠바, 그 다음에 니카라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취합을 해서 미국에 이제 전달을 해줬고, 정보 품질이 상당히 좋아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그 정보 당국으로부터 꽤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아버지 부시. 네. 예, 미국 대통령 나중에 역임했던 그 당시 이제 그 아버지 부시가 CIA 국장이었으니까 잘 알던 사이죠. CIA 국장이었구나.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노리에가가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한 게 그러면은 이제 정보 당국자들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노리에가한테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게 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딴 데로. 노리에가에게 미국이 얘기해 준 게 자꾸 어디서 다시 돌려와. 한 쿠션 타고. 그렇죠. 근데 하필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 쿠바로 자꾸 이제 쿠바에서 자꾸 소식이 나온다는 거죠. 미국 정보가 쿠바로 정보가 새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양빵으로 장사했나? 그렇죠. 양빵으로 장사한 거죠 보면은. 야, 노리에가. 예. 노련하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내가 이제 뭐 순종적인 모습은 보이지만 이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보면은. 야, 대단한 사람이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미국 뒤통수를 치기도 했던 게 뭐냐면. 파나마 운하 이제 그 반환과 관련돼서 뭐 폭동도 일어나고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협상을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파나마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도청을 합니다. 네. 도청을 하는데 이 노리에가가 그 도청 작업을 하던 그 CIA 공작원을 뇌물로 구워 삼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속속 그대로 또 역으로 빼가지고 예, 가지고 있다가 협상장에서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뒤통수 맞았네, 당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이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이제 점령을 했던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파나마 입장에서 봤을 때 노리에가라는 사람은
예. 없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근데 조금 좀 뭔가 지저분한 짓 하는 거고. 국익에는 조금 마이너스 같기도 하고. 뭐 플러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70년대까지는 이제 노리에가는 주로 이제 정보 당국에서 인싸. 하지만 밖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제 그러한 삶을 살다가 1981년 7월 31일 날 이제 토리오스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 사고로 이제 추락을 한 다음서부터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 토리오스 대통령이 비행기 추락이 뭐 기계적 결함이다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발표긴 했습니다만 노리에가 개입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이 이제 끊이질 않았습니다.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항상 이런 일이 생기면 먼저 의혹의 눈초리가 가는 게 이제 정보 당국, 그다음에 누가 이익을 보지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토리오스 대통령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뭐 플로레스, 뭐 파데레스 이런 이제 일련의 계속 이제 군부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만 노리에가가 다 배후에서 실권은 노리에가 실권을 이제 좌지우지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1980년대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 카터 정부에서 레이건 정부로 온 다음에 노리에가가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노리에가는 철저하게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행정부의 호흡을 잘 맞춥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시에 이 강력한 미국, 이제 미국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 공산주의 위협에 대해서 이제는 참지 않고 칼을 휘두르겠다. 그런데 미국이 일단은 그럼 칼을 휘두르려면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지역이 중남미, 특히 중미죠. 네. 앞마당이니까. 그래서 이 중미 지역에 미국의 어떤 반공 관련한 여러 가지 캠페인 작업에 이 노리에가가 주요 파트너로서 참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니카라과에 대한 이제 콘트라 반군에 대한 이제 무기 지원. 이때도 CIA가 반군에 무기를 주는데 그냥 바로 주는 게 아니고 파나마 경유 노리에가가 이제 도와줘서 이제 가는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뭐 계속 미국의 어떤 뭐 스파이 앞잡이 노릇을 잘 했던 것 같은데 노리에가가 이제 1980년대부터는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좀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쿠바, 리비아 이런 반미 진영 지도자와 이제 끈끈한 관계를 또 형성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이 좀 싫어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내가 가질 뭔가 카드가 있어야 된다.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노리에가 입장에선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98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미국과 이 노리에가의 관계들이 좀 삐거덕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마약 뭐 거래, 돈 세탁 이런 게 있었는데 그 70년대까지는 이 규모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눈 감아 줄 수 있을 그런 사이즈였는데 1980년대부터 이 파나마를 경유한 마약 밀매 건수가 점점 늘어나요. 확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파나마에서 혼자서 이렇게 뭐 울망졸망한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그 유명한 콜롬비아에 이제 메데인 카르텔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프가 이제 갑자기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86년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 노리에가라는 이 파나마 실권자 실제로 보면 마약상이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면서 상당히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기사가 왜 났겠어요? 이게 미국에서 약간 좀 멀어지니까 이런 기사를 낸 건가? 그런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파나마 이 군부 지도부 사이에서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뭐냐면은 마약 거래라는 건 떼돈이 벌리잖아요. 근데 그거 안 나눠주는구나. 그거를 이제 똑같이 안 나눠주는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파나마는 이제 상업 국가잖아요. 문화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 잘 버는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럼 이 사람들하고 정치권이 적당히 결탁을 해서 서로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노리에가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혼자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갈등 관계들이 내부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약 관련해서 독자 노선을 걷고, 그 다음에 쿠바, 뭐 그 다음에 리비아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노리에가가 이제 쿠바 첩자 아니야? 라는 의심이 증폭이 이제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86년에 뉴욕 타임즈 기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1988년에 미국 연방 대배심에서 이 노리에가를 이제 마약 밀매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합니다. 이건 이제 연끈짠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연끈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뭐 어떻든 간에 반공이라는 전선하에서 그래도 꽤 끈끈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 이 미국을 휩쓸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일단 경제 제재부터 이제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이제 파나마 운하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 사용료 지급을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파나마 운하는 원래 이제 그 운하는 미국 거인 미국 거죠? 거였는데 사용료를 계속 파나마에 줬는데 그거를 이제 중단을 한 거죠.
너희들 노리에가 파나마에서 노리에가를 미국으로 보내서 법정에 세우기 전에는 우리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거죠. 뭐 노리에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가만히 있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뭔가 노리에가를 버린 것 같아. 네. 이런 소문이 이제 다들 느낌이 보니까 1988년에 이제 파나마 당국에서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이제 일으켰습니다만 하루 만에 이제 진압을 이제 당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운명의 1989년이 찾아옵니다. 네. 1989년은 이제 파나마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이었는데 다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파나마에 이목이 집중됐어요. 뭔가 이제 사건이 벌어질 것 같다. 네. 어떤 사건? 이제 부정선거를 둘러싼 뭔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익숙해질 텐데 이제 부정선거 감시단. 요즘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제3세계 국가에서 선거할 때 뭐 유엔이라든지 EU라든지 아니면 NGO 이런 쪽에서 나가서 이제 선거 감시단이 나가잖아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이런 거 하는데 이 첫 번째가 파나마였어요. 파나마가 당연히 그런 거 안 받겠죠. 네. 그러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 가야죠. 누군가요? 카터 전 대통령이 갔습니다. 카터? 예. 아, 카터 대통령 진짜 퇴임하고 훨씬 바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터 대통령이 가니까 이제 다른 단체들도 우르르 가가지고 카터는 또 못 막겠죠. 뭐. 그렇죠. 네. 뭐 선거 과정을 이렇게 쭉 모니터링했는데 5월달 이제 선거를 했는데 출구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야당이 압도적인 지지가 나온 걸로 돼요. 네.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이게 표가 이상한 거예요. 이제 보면은 막 그러니까 숨겨놓은 표들이 이제 막 여기서 표 다발 나오고 뭐 이런. 그렇죠. 이 야당 많은 투표하면 저 물속에 갖다 버리고 뭐 투표함 바꿔치기. 지역구 인원보다 훨씬 많은 표가 나온다든지. 예,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니까 네. 이제 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이제 네.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당연히 선거 감시하는 쪽에서는 불법이 있다라고 발표하는 거고 이게 뭔 소리냐 라고 하는 혼란스러운 와중에 야당 후보가 또 두들겨 맞는 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나마가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파나마 정부는 자 투표 무효 다시 무효를 이제 선언을 하죠. 근데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존 대통령이 물러나고 후임 대통령으로 노리에가 측근이었던 로드리게스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근데 권한대행으로 취임을 했는데 미국은 나는 그 대통령 인정 못해.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야 라고 그래가지고 야당 후보를 본인이 미국은 또 지명하는 야당 후보를 그냥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2명 있는. 사실 지금도 그런 게 베네수엘라 그러는 경우죠. 그렇죠. 역사는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1989년 10월달에 쿠데타가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만 또 역시 하루 만에 진압이 되고 가담자들은 모두 고문 후에 이제 처형이 되죠. 더 이상 이 상황을 이제 지켜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미국이 압력을 높이고 그다음 파나마에 대해서 그 파병을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 파나마 운하지대는 미국 땅이었기 때문에 미군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이제 증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리에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너 미국으로 와서 재판 받아라. 안 그러면 일 안 끝난다. 근데 내가 왜 가냐? 이런 식으로 가니까 1989년 12월에 파나마 의회가 자 현재 미국과 파나마의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 상태로 선언했으니까 파나마군 같은 경우도 다 실탄 지급받고 이제 미군과 뭔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옆에는 또 미군이 또 항상 주둔하고 있고 원래 미군이 있던 익숙한데 싸워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밥 먹으러 나온 미군 장교들에 대해서 발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파나마가? 예, 파나마군이.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해요. 미군 장교가 이제 사망하고 그다음에 또 몇몇 사람들은 또 잡혀서 두들겨 맞고 하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여론은 한순간에 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파나마가 저 따위로 나오면 용납 못하지 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80% 이상이 이건 전쟁이다 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1989년 12월 20일 날 이제 파나마 침공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파나마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한 12,000명 정도 플러스 추가로 한 15,000명 동원을 해가지고 27,000명을 동원해서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뭐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는데 미국이 이제 그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전 이후에 되게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은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여론보다는 이참에 미국이 이제 돌아왔다. 우리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군요. 화끈하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과도할 정도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파나마에 뭐가 있길래 뭐 스텔스기를 띄우고 공격형 헬기를 왜 띄우겠어요, 보면은.
예, 근데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전 세계에 이제 미국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겠다. 무기박람회를 막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파나마군이 이제 16,000명 정도였으니까 네. 뭐 사실 파나마시티 수도인 파나마시티는 3일 만에 이제 장악을 합니다. 네. 하게 되는데 의외로 이제 민간인 사망자들이 많이 나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이 월남전 때 시가전 이런 것 때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크기 때문에 1980년대 이 미국 장성들 지휘하던 사령관들은 다 베트남전 참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경험이 다 있는 거죠. 네. 미군 희생자가 많이 나면 여론이 또 안 좋아진다. 아 초반에 박살을 내야 된다. 박살을 내야 된다. 네. 화력을 대고 동원해서 보병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화력으로 박살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총알이 날라옵니다. 뭐 포가 날라옵니다. 그러면 부대를 투입하는 게 아니고 아파치 헬기를 투입하던 아니면 미사일을 때리던 해가지고 그 지역을 아예 날려버리는. 예, 그래서 민간인 사망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그때 보여주셨던 그 파나마 사진은 그 이후로 이렇게 그렇죠. 만들어진 건물들이 많겠군요. 그 이후로 이제 복구가 된 거죠. 이제 보면. 예. 그리고 당연히 야당 후보였던 기에모르 엔다라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이제 올리고 이걸 또 미국이 이제 추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니 노리에가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노리에가는 이 상황에서 이제 3일 동안 맞서다가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안 되지. 예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외로 나가려고 했다가 네. 해외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바티칸 대사관으로 이제 갑니다. 바티칸? 예, 우리나라에도 바티칸 대사관 있죠. 저 청와대 근처에. 아 뭐 있겠지만. 예. 아 걸로 가요? 예, 바티칸이 이 원래 노리에가에 대해서 상당히 척지고 여러 가지 안 네. 좋은 뭐 관계였는데 급하니까. 근데 사실 이 바티칸 대사관은 그 전에 노리에가 탄압을 했을 때 야당 후보들이 야당 정치인들이 또 많이 또 그 도망가던 또 그런 곳인데 입장이 반대로 됐죠. 그래서 바티칸 대사관으로 도망가서 군인들 끌고 어디 저 숲으로 막 도망가거나 이랬을 줄 알았는데 밀림 도망갈 수가 없었던 거죠. 밀림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예, 그것도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망명을 이제 신청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자기만 살겠다 이거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 꼴을 못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티칸에 대한 이제 정치적 압력을 넣습니다. 네. 교황 성화, 이 정치 문제에 개입하지 마시죠.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 바티칸 대사관을 이제 탱크와 철조망으로 완전히 이제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대사관을. 예, 대사관을. 그러고 이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제 노리에가를 못 살게 굽니다. 대형 확성기를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 이제 음악을 막 틀어놓는 거죠. 뭔 음악을 들어요? 이제 헤비메탈, 락 이런 거에서 시끄럽게 해서 잠 못 자게. 바티칸 대사관이 너무 힘들게 만드는구나. 예, 그렇죠. 빨리 내보내자고 얘기가 그렇죠. 나오게. 그래서 뭐 웰컴 투 정글 같은 이제 이런 곡 들어보면 신나죠. 이런 곡들을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이때 틀어놓은 리스트들이 돌아다녀요. 플레이리스트가. 예, 상당히 이렇게 보면 당시 명곡 헤비메탈과 락 1980년대 명곡들을 이제 엄선을 해서.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바티칸에서도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1990년 1월 3일 날 그 대사관에서 나옵니다. 진짜 빨리 끝났네. 예, 빨리 끝났죠. 12월 20일 시작해서 1월 3일 날 체포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잔당들 다 해서 이제 승리를 선언한 거에 1월 20일쯤이니까 실제로는 한 10일 만에 끝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체포를 누가 하냐면 미군이 체포한 게 아니고 예, 마약 단속국 DEA 관계자들이 체포를 합니다. 마약 사범으로 데려가. 그렇죠. 우리는 마약 사범을 데려가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군대가 협조한 거예요. 예, 거세게 저항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로 이제 압송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로 가서 연방 법원에서 마약 밀거래,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이제 유죄를 받고 30년형을 이제 선고를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마약 범죄자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도 군인 신분이었고 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도 전쟁을 통해 전투를 통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전쟁포로 또 자격을 또 인정을 해줍니다. 전쟁포로? 예, 잡혀온 거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잡혀왔기 때문에.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30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일반 감옥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주택으로 옮겨가지고 가택연금 같은 형태로 좀 나름대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모범수로 이제 감형을 받아가지고 이제 17년형을 이제 받습니다. 처음에 30년형이었다가 감형도 해줘요? 감형을 해줍니다. 뭐 힘 다 빠졌고 이제 파나마 이제 너랑 상관없이 잘 돌아가니까 굳이 뭐 데리고 있을 필요 있냐. 이제 17년형으로 해주니까 2007년 9월에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파나마로 이제 당연히 돌아와야죠.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난데없이 그 대서양 건너편에서 우리한테 와서 너 재판 받아라라고 합니다. 누가요? 프랑스가. 왜? 프랑스에 들어오는 이제 마약 관련해가지고. 그것도 이놈이다. 예.
그래서 원래 예전에 이제 걸석 재판을 했었는데 응. 너 이제 풀려났으니까 그 동안에는 이제 미국 형무소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응. 너 이제 풀려났으니까 우리로 와라. 아, 그래서 프랑스로 가요 다시? 그래서 당연히 안 간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프랑스는 이제 범죄인도 협정이 있으니까 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뭐 일단은 노리에가는 계속 이 저항을 하는 거죠. 재판을 통해서. 네. 우리도 요즘에 가끔 보잖아요. 해외 잡았는데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패소해가지고 파리로 가요? 2010년에 프랑스로 이제 가서 아이고. 마약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7년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감옥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파리에서 복역을 하다가 네. 근데 일단 이제 보니까 이제 다 이빨 빠진 호랑이고 그렇죠. 예, 뭐. 나 늙었고 네. 그래서 2011년 12월에 이제 파나마로 돌려보냅니다. 2011년. 예. 아, 그러면 사실상은 거의 만산 한 거네. 1년 정도 있었던 거죠. 이제 보면은. 예. 그리고 파나마로 이제 송환을 했는데 파나마에서도 당연히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인권 탄압, 살인, 그다음에 뭐 부정부패, 예. 네.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뭐 최장 60년형을 선고를 이제 받습니다. 60년. 예. 그래서 이제 파나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갑지 않은 인물이 돌아온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감옥에 있다가 음. 이제 병으로 인해서 또 병원에 있다가 그래서 가택연금 형태로 있다가 2017년 이제 5월 29일 날 사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화려하게 살다 가셨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파나마의 전쟁은 이 노리에가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발생한 전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네. 어떻게 보면 노리에가를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면서 파나마를 미국에 묶어놓는 데는 확실히 이제 성공을 이제 했죠. 네, 그래서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제 전 세계 많은 특히 이제 중남미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정말 깡패 국가다라는 생각을 이제 굳히게 되는 거죠. 아니 뭐 자기네 정보원으로 활용하다가 예. 좀 컸다고 뭐 계기니까 그냥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냥 데리고 가? 뭐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 파나마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세계에 자기의 힘을 과시합니다. 우리 힘 빠진 거 아니다. 그리고 뭔가 미국이 최첨단 무기를 많이 동원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네. 그 최첨단 무기는 1년 후인 걸프전에서 이제 위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아, 걸프전 가기 전에 예. 예행 연습을 아주 충실하게 한 거네요, 여기서. 그렇죠. 이제 파나마군이 더 거세게 저항을 했었으면 이제 했었을 텐데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외국의 어떤 지도자,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필요하면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다. 라는 선례를 이제 이때부터 남기기 시작을 한 거죠. 네네네. 아, 그런 것들까지 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미국과 파나마 전쟁. 예. 와, 근데 미파 전쟁, 혹은 뭐 파미 전쟁 이런 걸 제가 못 들어봐갖고. 그냥 파나마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고. 파나마 전쟁.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인베이전, 파나마 침공. 아. 예. 하긴 두 나라가 뭐. 예. 뭐 뭔가 맞서서 싸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크라이나전,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3일 만에 끝났으면 아마 우크라이나 침공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표현이.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이제 표현이 바뀌었죠. 아, 그렇군요. 예. 자, 파나마 이 중요한 일을 저희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자, 파나마 전쟁까지 요 정도면 여러분 어디 가서 파나마 이야기는 절대 밀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자, 파나마 역사, 운하 그리고 전쟁 이야기까지 오늘 완벽하게 정리가 끝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다른 나라 이야기 한번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슬슬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네. 조금 좀 시원한 나라 한번 또 시원한 나라. 네. 한번 또 아유 여행 가기 좋은 나라들 위주로 한번 또 골라볼까요? 그러면? 여행하기 좋은 나라들. 네. 네.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우리 최준영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렇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